우리나라도 당연히 곧 하이브리드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한컴 그룹의 건물이 있어요. 여긴 한컴 연수원인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곳인데요. 여기 뭐 앞에 호수에 건물에 자연환경이 진짜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이 QM6 새로운 모습까지 아주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QM6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요. 달라진 부분이 꽤 있다고 하는데 오늘 시승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사실 어떤 환경에 차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LPG 2원 충전소에서 이 차의 본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아주 독특한 느낌이 나네요. 여기 구멍이 아래쪽에만 여기 크롬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만 크롬이 있는 것들이 이 구멍이 더 화려하게 보이는, 실제로 마치 이게 전부가 크롬이 있는 것처럼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화려한 구멍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멍의 마크가 로장주처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손가락이 뽕뽕 들어가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크롬이라는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꽤 예쁘게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화려한 그런 앞모습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크롬이 이전에도 꽤 있는 편이었는데 크롬을 더 많이 더해서 앞쪽에 엄청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이 부분 조금 빨래판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네,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특히 가장 많이 바뀐 건 헤드램프예요. 사실 헤드램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얇아졌죠. 얇아지면서 크롬 라인이 이렇게 쏙 여안까지 들어온다. 아래쪽에도 라인이 하나 지나간다. 그래서 실제 램프의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실제로 더 작게 보이는 거. 겉은 그냥 플라스틱이고 안에 우리 램프는 작은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는 거. 얇아질수록 더 미래적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의 자동차, 최신 자동차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얇은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 측면에 보면요, 이렇게 크롬 라인 뒤에 여기에 원래 약간 가니쉬 같은 게 있었는데 이 가니쉬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니쉬가 좀 밋밋했거든. 근데 이제 가니쉬 중간을 잘라서 여기를 날렵하게 바꾸고, 여기도 잘 보면 전면 그릴에 있었던 그 패턴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로장주가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날렵하고 더 샤프한 느낌이 조금 더 더해진 것 같아요. 측면에서도 크롬 라인을 여기다 더해서 크롬 라인이 더 화려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했고요. 뒤쪽으로 봤을 때 변화폭이 가장 큽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는 테일램프 부분이 반사가 꽤 많이 되는데 반사되는 영역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보면 불이 켜진 걸로 오인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테일램프예요. 근데 어쨌든 테일램프도 화려하니까 이게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리프레쉬가 확실히 됐구나 라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테일램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프레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부분을 마저 리프레쉬를 한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페이스리프트면 페이스리프트고 연식 변경이면 연식 변경이었는데 이제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으로 나눠서 한다. 두 번으로 나누게 되면 페이스리프트 효과를 두 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씨, 그렇게 페이스리프트를 해버리면 우리는 사자마자 옛날 게 돼버리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언제나 제일 늦게 사는 사람이 가장 승리자죠. 이 외부 못지않게 실내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실내는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상하게 실내에 들어오니까 많이 와본 실내야. 며칠 전에 탔던 그 르노 삼성 QM6 LPG 그 차랑 거의 똑같네요. 인테리어가 원래부터 QM6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SUV들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을 때 QM6가 나와서 어떤 인테리어의 센세이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경쟁사들, 현대기아차들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들의 인테리어가 결코 여기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뛰어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QM6는 지금 연차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최신의 자동차들, 산타페나 소렌토, 그리고도 투싼이나
벤츠나 스포티지 같은 차하고 비교해도 새로운 느낌은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좀 무난한 그냥 평범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면을 세부적으로 봐야 될 텐데, 면면을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이 인테리어의 구성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대비들 괜찮게 보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컬러가 기존의 인테리어 컬러에 비해서 훨씬 더 밝아졌어요. 기존의 인테리어 컬러는 브라운이라고 해도 어떤 와인색 같은, 머건디나 와인색 같은 그런 색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카멜색 같이 더 밝은 색으로 바뀌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의 새들 브라운 뭐 이런 식의 색깔들을 보면 너무 밝아서 이게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차의 이 브라운 인테리어는 지금 봤을 때는 딱 괜찮은 수준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적당히 밝으면서도 오염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까지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스티치까지 하니까 이 부분이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제가 포르쉐 카이엔을 얘기했다가 큰일 나겠죠. 손잡이가 여기도 있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손잡이가 없는 건 기분이 이상해요. 여기 없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포르쉐만 타서 그래? 여기 손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 S링크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있다. 요거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요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실제로 눌러보면 아, 이전에 그 물건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이 달라졌어요. 좀 더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요. 네, 생각보다 빠르죠. 그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가장 단점은 뭐였냐면 이게 움직이는 동작이 느리고 조작이 좀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꽤 빨라졌습니다. 이전에 그 S링크가 이렇게 빨랐지 않았는데, 아마 S링크에서 가장 부족하게 됐던 것들이 메모리였거든요. 안드로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프로세싱 파워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요. 자동차 전용으로 만들어진 OS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메모리는 아마 기존에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메모리를 그냥 넣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는 메모리도 좀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차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기존 하이패스 룸미러거든요. 이게 아마 LPG 모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LPG 모델 말고 가솔린 모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뭘 안에다 많이 넣어놨어요. 이런 컵홀더를 또 늘려주는 컵홀더,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컵홀더를 확장시켜주는 컵홀더가 여기 있네요. 컵홀더가 좀 작아서 그런가요? 키 지갑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나름 귀엽긴 하네요. 자, 그런 것들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죠. 그렇지, 진작 이렇게 바뀌었어야지. 보면 지금 프레임리스입니다. 프레임리스라서 가장자리 테두리가 아예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는 지금 프레임리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하이패스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는 프레임리스예요. 이거 얼마일까? 이 옵션은 5만원입니다. 단돈 5만원.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옵션이에요. 절대 후회가 없어요. 열어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루프렉이 있기 때문이죠. 파노라마 선루프를 이용할 이유가 없긴 없잖아요. 근데 머리 공간이 조금 더 생기는 면은 있어, 확실히. 그쵸? 한 뼘 정도 생깁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도 천장을 그냥 유리로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천장을 유리로 만드는 경우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인테리어를 봤을 때 기존에 확실히 만족스러웠던 인테리어를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아주 사소한 변화들, 아주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변화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면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은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건 페이스리프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양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제 욕심일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있고, 여기 크롬으로 덧댄 것도 되게 예쁘긴 하네요. 여기도 이렇게 USB가 나올 수 있는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머리 공간 충분하고, 어깨 공간 충분하고, 뭐 등등등 뒤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 여유 있고, 전체적으로 흠잡을 곳은 없는 그런 뒷좌석 공간인 것 같습니다. 준중형 SUV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여유 있고, 그리고 중형 SUV들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고, 네, 그게 QM6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공간 대비 가격은 아마 QM6가 가장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전동식 트렁크는 당연하니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트렁크 안쪽에 보면 약간의 수납 공간이 더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래쪽으로 낮출 수 있는 기능은 없네요. 어쨌든 무조건 위에 있어야만 된다. 앞으로 젖히면
완전히 풀 플랫은 아니고 조금 각도가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의 활용 이유, 사실 뭐 있을 이유 별로 없잖아요.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하늘이 보인다. 하늘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치, 이 파노라마 선루프 있으면 좋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차에서 그냥 잠깐 쉴 때도 차박 모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쉬면 훨씬 더 여유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제대로 자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뭐 짧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여유롭게 생각해보면 한강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서 좀 펼쳐놓고 이렇게 애들 놀라고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잠깐 쉬는 거, 이렇게 잠시 앉아서 쉬는 경우에도 이렇게 해치 그리고 SUV 형태의 자동차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QM6에 저렇게 뭘 매달고 다니는 것도 꽤 많이 하나 보네요. 이동식 캠핑카인가요? 화장실이라고? 화장실 아니야, 설마. 되게 경량이긴 하지만 안에 진짜 캠핑 그런 모듈이 확실하게 딱 자리 잡고 있네요. 확실히 뭐가 있나? 들어가 볼까요? 오, 은근히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달랑말랑하지만 어쨌든 닿지 않는 정도. 평소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해놓고 있다가 이렇게 어디 캠핑지에 가면 이렇게 펼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 공간도 좀 넓어지고, 여기 보면 좀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춰놨네요. 가스레인지가 있어. 굳이 인덕션으로 안 하고 가스레인지로 하는 이유는 아마 배터리보다 가스가 좀 더 가볍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싱크대도 있네요. 두 명이 잘 수 있는 더블 침대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한 명이 잘 수 있는 싱글 침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어디 가서 숙박하는 데는 어느 정도 괜찮겠는데요. 일단 여름에 더운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겨울에 추위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SUV를 가짐으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조금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면 QM6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인 거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차입니다. 일단은 가솔린과 디젤의 이 흡음재 형상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다른 형상을, 디젤의 형상을 모든 차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차도 디젤하고 같은 형상으로 흡음재가 바뀌었고, 흡음재의 장착 위치, 그리고 이 하체의 구성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머플러도 좀 작아졌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시승은 앞에 페이스카가 있고, 이 페이스카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또 다른 하나는 이 차를 그렇게까지 빠르게 주행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얘가 굉장히 잘 달리거든요. 지금 이 속도로 달려보면 더 바랄 나위가 없어요. 밟을 때 밟는 대로 쭉쭉 나가. 잘 나가요. 그죠? 지금 쭉 밟아보면 잘 나가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게 다라는 거죠. 이게 다라는 거. 만약에 이걸 조금 더 과속으로 좀 과격하게 주행을 해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르노 삼성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간혹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시승 행사에서 프리미에르가 아예 없습니다. 프리미에르가 가장 높은 사양인데 높은 사양을 아예 안 갖고 왔어요. 이게 전시차도 없습니다. 시그니처 모델 위를 안 갖고 왔다는 거. 이게 주력으로 팔리는 거니까 이걸 갖고 왔다는 게 르노 삼성 측 얘기인데,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실제로 팔리는 것과 관계없이 가장 옵션이 좋은 걸 갖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르노 삼성은 그렇게 하지 않네요. 더 이해 안 되는 건 이 룸미러죠. 지금 룸미러 보실 때 어떠세요? 그냥 후졌잖아요. 이 룸미러도 하이패스를 지원하는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적용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전체에서 르노 삼성만 그 기능이 있어요. 전 세계 유일의 기능인데 그 기능을 5만원짜리 옵션으로 빼놨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거는 이 시승 행사에 그 옵션을 장착한 차가 단 2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장착을 안 했어. 압도적인 기능을 넣어놓고도 그걸 숨기고 있다. 이야, 르노 삼성 왜 그러지? 뭔가 그거 팔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팔면 뭔가 손해보니까 일부러 숨기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럴수록
그 옵션을 선택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어요. 5만원 밖에 안 한다니까?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었어요. 아니 어째서 그게 없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요번에는 있습니다. 요번엔 있는 걸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사용하기 쉽지 않아요. 사용하려면 요걸 스위치를 켜야 되고, 근데 이거는 항상 켜게 되니까요, 항상 켜놓은 상태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 상태로 버튼만 누르면, 속도만 세팅하면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됩니다. 그러면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했을 때 어느 정도로 만족감이 있느냐, 뭐 아주 만족감이 있진 않아요. 예전의 어댑티브 크루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속도를 얼마까지 줄여주느냐예요. 그러니까 앞차가 완전히 정지했을 때 얘도 정지까지 가느냐, 아니면 한 50km 가고 거기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풀어버리느냐. 차는 후자죠. 고속도로에서 90km로 갈 때 이때 어댑티브 크루즈 잘 작동되고요. 아주 편안합니다. 기능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아주 좋은데 속도가 50km 이하에서 꺼져버려요. 이 고속도로에서는 뭐 아주 좋아요. 앞차하고 거리를 알아서 좁혀주고 넓혀주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막히는 길에서는 어쨌든 사용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S링크는 좋아졌는가? S링크는 큰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똑같습니다. 원래 QM6가 조금 더 빨랐나요? 약간 빠릿빠릿하긴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빠릿빠릿한데? 하시는 분이 QM6 타거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S링크 때문에 다른 차로 넘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팔을 막 북돋우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아니에요. 를 마시면 네, 이렇게 차를 옮겨 탔습니다. 이번에는 LPG예요. 가솔린 차를 시승을 해보고 LPG로 옮겨 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외관에서는 차이점을 아예 느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의 버튼이 없어졌다는 거. PG에 어댑티브 크루즈를 안 넣어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아주 약간인데 어지간하면은 느끼지 못할 정도, 저도 이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약간의 차이거든요. 출력은 한 4마력 낮아요. 무게는 아마 가솔린이 조금 더 가벼울 겁니다. 왜냐하면 LPG는 LPG 본배 무게도 있고요. 그리고 LPG 관련 부품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LPG가 조금 더 무거운 점도 있을 겁니다. 뭐 방음도 더 해야 되고요. 원래는 LPG가 더 비싼데 현대차 보면 LPG하고 가솔린하고 있으면 LPG가 더 비싸거든요. 르노 삼성은 어째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LPG가 조금 더 싸요. 노면 소음도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방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음 차이가 있죠. 지금 가솔린하고 LPG가 방음 차이가 있나요? 아까는 되게 조용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소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인가? 옛날에는 LPG는 뭐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사업용이거나 이렇게만 선택할 수가 있었고, LPG를 사면 뭔가 좀 특이한 거 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LPG를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만약에 경제성을 놓고 생각한다면 가솔린보다 월등히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르노 삼성이 만드는 자동차들 보면 다들 기본기를 충실하게 해 놓고요, 거기에 몇 가지를 얹어야 되는데 그 얹어 놓은 것들 보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달려보면 르노 삼성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본기를 어느 정도 하고 갑니다. 뭐 브레이크라든지 가속이라든지 코너링이라든지 뭐 방음이라든지 뭐 등등등 어느 하나 특별히 빠지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들을 만들면서 거기에 데코레이션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왜 안 넣었을까? 여기에 요걸 왜 홍보를 제대로 안 할까?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룸미러 같은 거,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달았으면 엄청나게 홍보를 해야죠. 사실 그 정도면 엄청난 변화인데 시승차에 아예 안 달아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막 어필해야 될 것 같은데 어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리고 르노 삼성이 하이브리드 적용이 지금 조금 늦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요즘 뭐 캡처라든지 아니면 XM3라든지 이런 차들의 하이브리드가 점점 유럽에는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곧 하이브리드가 나와야 되겠죠.
이 QM6 하이브리드는 뭐 좀 어려울지 몰라도 XM3라든지 캡처라든지 이런 하이브리드는 조만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매끄럽네요. 아주 매끄럽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고요. 그냥 부드럽습니다. 차가 굉장히 무난하고, 특히 가솔린과 LPG를 비교했을 때 LPG 세팅이 더 부드러워요. 가속감 같은 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젠틀해서 오히려 좀 지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단 변속기거든요. 토크감 같은 게 막 느껴지고 이런 주행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QM6에 옆좌석에 앉고 싶다, 아니면 뒷좌석에 앉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엔진 출력에 대해서 불만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옛날처럼 차가 밟아도 안 나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언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올라가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엔진이 조금 시원시원해주면, 시원한 엔진 갖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아쉬움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아쉬움은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이제는 어댑티브 크루즈를 옵션도 아니고 깡통부터 기본으로 넣어주는 차도 있거든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그냥 기본이에요. 선택할 수가 없어. 그냥 이미 선택이 돼 있어. 뺄 수가 없습니다. 강제 옵션이에요. 그게 바람직하죠. 아니, 안전을 위해서인데, 내가 피해 입는 건 둘째치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걸 강제 옵션으로 넣어줘야죠. 어댑티브 크루즈를 옵션으로도 선택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물론 가솔린을 사면 됩니다. LPG에서 왜 어댑티브 크루즈를 안 넣었을까요? 그럼 최대 장점. 최대 장점은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 차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QM6를 딱 놓고 이 차가 얼마일 거냐 라고 한번 짚어보라고 하면, 정말 낮게 보는 분들도 한 2,800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차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가격대를 보면 웃기잖아요. 셀토스나 코나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간 대비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관 스타일이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타일링이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400만 원이라니까요. 그냥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프레쉬가 정말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게 바뀌었다라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연식 변경을 하면서 몇 가지를 조금 더 개선한 거, 그게 리프레쉬의 정의라고 한다면, 그런 리프레쉬 아주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간 와인딩 로드에서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와인딩 로드를 달려보면 르노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와인딩에서 이렇게 막 감는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핸들을 감아보면 역시 르노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소한 튜닝도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차체가 뭐 지나치게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자신감 있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르노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언덕입니다. 정말 이 차로선 지옥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덕이죠. 올라가는 게 정말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의외로 보니까 지금 이 엔진은 초반의 출력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도가 별로 나오지 않는 이런 구간에서는 헛돌거나 뭐 RPM이 치솟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특히 지금 이 자트코 CVT, 이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 출력을 내지 않는 이 낮은 RPM에서 토크를 끌어내면서 쓰는 거, 이런 상황에서는 언덕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이 자트코 CVT의 어떤 정말 훌륭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엔진이 최대한의 능력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CVT와의 조합은 정말 좋고 정말 만족스러운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왜 르노 삼성이 그렇게 견인차를 끄는 모습을 보여줬나 했더니만, 이 차가 견인하는 쪽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RPM에서 높은 토크를 끌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점이네요.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 QM6를 시승해 봤는데요. 달라진 모습 아주 약간이지만 정말 차를 완전히 새롭게 보여지게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과연 가성비의 자동차, 가성비 깡패의 SUV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다, 아니 어떻게 타고났나?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완성했죠? 대단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석권할 수가 있죠? 야, 대단해요. 편집이 있어 우리한테. 아, 세상에. 아,